자, 먼저 기말고사부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가 학부 사무실에서 공지가 됐는데 다 일정을 다 확인했나요? 요 엑셀 파일 일정을 확인했습니까? 네. 공학 수학은 보니까 12월 2일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2일이면 2주 후에 수요일 저녁에 이제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할 거고, 근데 만약에 수업이 안 마치게 되면 2일 오후에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 범위를 최대한 맞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업이 지금 5번 정도 남았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치는 데서 문제가 있거나 시간이 안 되는 학생이 있나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네,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기말고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지난번에 한 것처럼 101호는 학번 끝번호가 홀수, 그 다음에 103호는 짝수. 시험 범위는 7장부터 합니다. 7장에 벡터부터 시작해서 8장 행렬, 그 다음에 10장은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 12장은 오소고날 펑션과 퓨리어 시리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될 수 있으면 8장을 마무리 지을 거고, 그 다음에 10장에 이제 우리가 7, 8장을 잘 하면 10장은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했던 걸 잘 하면 이제 그대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의 퓨리어 시리즈에서 지난번과 같이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문제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퀴즈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뭐가 좀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왜 감점된지 모르겠다. 자, 그런 호소를 하는 학생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래 했는가 설명을 좀 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답이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도 상황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X3 같은 경우를 우리 이제 S 이렇게 하고 X4는 T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디파인을 했죠. 자, 이거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본인이 열심히 풀어서 했는데 어떤 학생이 이걸 이제 S가 아니라 X3은 O라고 적었어요. 누가 봐도 O라는 걸 이렇게 쓴다는 거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X4는 보기는 봤는데 자세히 이제 조금 오타가 이렇게 이제 친 게 보면 본인의 실력보다는 뭔가 이제 정보가 왔다 갔다. 그래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는 사람 내가 10점으로 했다가 20점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부터라도 본인이 열심히 하고, 퀴즈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퀴즈 점수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잘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이제 거의 성적에 반영이 대부분 될 거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퀴즈 점수 이게 뭐 10점에서 20점 하는데 굉장히 민감한데, 시험 문제 한 문제 맞추면 모두 해결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수업 시간에 질문 하나도 안 하다가 점수를 보면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대응하는데, 여러분들 대학교 수업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고 그렇게 참여하는데 더 의의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 없다가 퀴즈 점수에 그렇게 굉장히 관심을 보여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는지 몰랐습니다. 자, 해명이 됐습니까? 혹시나 퀴즈 점수나 이런데 불만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제 나중에
가산점을 둘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예.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메일 보낸 학생 몇 명 있었죠? 없으면 없다고 좀 얘기를.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매트릭스의 몇 가지 정의, 이제 특히 이제 랭크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걸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를 어떻게 구하는가. 자, 거기에 있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버스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행렬을 우리는 인버터블 또는 넌 싱귤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할 수 없는 것은 싱귤러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싱귤러 매트릭스는 뭡니까? 인버스가 존재하고, 자, 이 결과는 결국은 디터미넌트가 자, 싱귤러라는 것은 디터미넌트 0이 되는, 자, 그런 매트릭스를 하고, 넌 싱귤러는 인버스가 존재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안 되는, 자, 그런 행위를. 그래서 이제 우리 호모지너스 이퀘이션에서 AX는 0이다 했을 때 X가 0이 되는 건 당연히 트리비얼 솔루션이지만, 자, X가 0이 아닌 것에 대해서 0이 되려면 이 부분이 0이 돼야 된다. 그게 0이 된다는 뜻은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풀랭크가 안 된다는 거죠. n/n 행렬에 있어서 풀랭크가 안 되는 그런 매트릭스가 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인버스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조인트 매트릭스를 정의를 해서 코팩타를 이용해서 어조인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정의를 한다 했습니다. 인버스를 찾는 방법.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걸 토대로 이제 나머지가 전개가 된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에 그 다음에 어조인트 A, 이제 그 결과가 결국은 디터미넌트 A 곱하기 아이덴티티 이와 같이 전개가 됐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스칼라 값이고 요걸 넘기게 되면, 자, 여기에 해당되는 디터미넌트 분의 어조인트 했는 결과가 결국은 A의 인버스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의 인버스는 다음과 같이 어조인트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은 1이 되고, 다르면 숫자가 1이고 3 이렇게 이제 다른 게 있으면 모두 0이 되는, 자, 그런 결과고, 이제 숫자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디터미넌트 A로 우리가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정의를 잘 알아야지만 인버스가 우리가 쉽게 정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로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든지 로 오퍼레이션 하면 우리가 랭크도 구하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 매트릭스와 아이덴티티를 확장을 해서 로 오퍼레이션 취하면 이 오른쪽에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고 A 인버스가 결과가 남는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립 미분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A의 인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구할 때 쉽게는 우리가 앞에 써있던 어조인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대표적이었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그래서 이제 호모지너스 이퀘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트리비얼 솔루션 항상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0이 되는 경우가 되니까 디터미넌트 A가 0이 됐다는 얘기는, 또는 이게 어떻게 되냐, 랭크가 풀랭크가 아닌, 그러니까 선형 종속인 벡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매개 변수가 있다. 그 얘기는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그 설명이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하는 방법이 크레머 룰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모의 디터미넌트 분의
첫 번째와 각각의 컬럼을 오른쪽에 non homogeneous 항을 대치시켜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각각의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크레머 룰. 자, 다음과 같이 지난번에 세 가지 방법으로 인버스를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중요한 개념이 아이젠밸류 개념이었죠. 그래서 어떤 행렬의 변환에 의해서 벡터가 변환을 할 때 방향은 변하지 않고 크기만 바뀌는, 자, 그것으로 우리는 아이젠밸류를 정의를 하고 그 벡터를 우리는 아이젠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자, 그러한 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그 식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특성 방정식이란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a 람다 i 해서 요거를 a 바라 했죠. 그래서 a 오그먼트 k는 0이다 해서 0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a가 0이 되는, 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아이젠밸류를 찾을 수 있고, 자, 그 아이젠밸류를 찾는 식이 이 특성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결국은 이게 시스템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자, 다양하게 형태로 이용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것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젠밸류를 구할 때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아이젠밸류를 구할 수가 있고, 그 아이젠밸류에 해당되는 벡터, 그 값을 넣어서 0이 되는 벡터를 찾는 게 이제 아이젠 벡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아이젠밸류, 아이젠 벡터 찾는 퀴즈를 했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고, 자, 지난 시간에 한 내용에 있어서 질문 있습니까? 자, 수업 참여 학생이 41명밖에 없네. 출석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출석을 안 하고 나중에 퀴즈만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1월 17일, 16일이네요. 16일 스마트 출석. 자, 한 명까지 출석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출석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아이젠밸류를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이젠밸류 벡터를 구할 때 왜 그렇게 구하느냐? 자, 결국은 정의 자체가 아이젠밸류는 AX는 람다 X, 자, 이렇게 되는 게 정의였습니다. 왜 이렇게 정의하는지는 됐죠? 어떤 벡터를 매트릭스를 곱해서 변환이 일어났죠. 요거는 이제 벡터의 변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벡터가. 자, 요거는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벡터를 매트릭스 곱하면 변환. 예. 자, 그 변환이 이 벡터는 그대로 갔어요. 얘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그러니까 벡터가 어떤 A 매트릭스를 해서 어떤 벡터가 있었으면 얘가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크기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스칼라 곱을 했다는 거라. 요거는 개념이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아이젠밸류를 찾는 방법의 식을 만족하는 거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요 식은. 자, 결국은 이제 이걸 풀어야 되죠. 이걸 만족하는 걸. 그래서 A
x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행렬을 맞추기 위해서 람다 i를 곱해도 x는 똑같죠. 그래서 i를 해서 0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넘기면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자, x를 공통이니까 a 마이너스 람다 i의 x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넌 트리비얼한 솔루션, 즉 x가 0이 아닌 해에 대해서 요게 0이 되는 게 돼야 0이 되죠. 의미를 알겠습니까? 네. 요게 0이 아닐 때 이게 0이 돼야 되죠. 자, 이게 0이 된다는 의미는 행렬이 0이 되는 건 없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얘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게 바로 이 값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게 0이 된다는 뜻은 결국은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 자,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뜻은 만약에 2x2일 때 A11 2x2가 0, 1, 1, 0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독립적인 벡터 두 개가 있는 거죠. 2차원일 때는 독립적인 두 개, 3차면 3개, 이렇게 이걸 풀랭크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디터미넌트는 0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종속이 되는 0, 2 이렇게 되면 종속이 되죠. 자, 요거는 곱하기 2배, 요거에 x1이라 하겠습니다. x1에 곱하기 2배 하면 얘가 x2 종속이 되는 경우가 되면 디터미넌트는 0이 됩니다. 그런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얘가 0이 되는 걸 성립하는 그런 해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죠. 이거는 평생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젠밸류. 자, 그렇게 해서 디터미넌트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자, 그 경우 실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젠밸류가 우리가 다항식을 풀죠. 람다의 n차 더하기 an에 그다음에 an 마이너스 1 람다의 n 마이너스 1 해서 다항식. 요게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 했습니다. 자, 이런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다항식을 풀면 실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실수도 나오지만 허수도 해가 나올 수 있죠. 여러분 다항식 풀 때. 자, 그래서 그 아이젠밸류가 특성 방정식 해가 복소수가 나오는 겁니다. 복소수가 나오면 이거의 켈레 복소수도 당연히 요 해가 되겠죠. 그것도 아이젠밸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2차식이면 2차식의 켈레 복소수도 아이젠밸류가 된다. 네. 자, 람다에 대항하는 아이젠벡터가 K라면 여기에 켈레 복소수에 해당되는 람다 바도 아이젠벡터는 K 바로 이제 일치된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람다가 우리가 1 플러스 2i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아이젠밸류 1 마이너스 2i가 분명히 아이젠밸류가 되고, 자, 여기에 대응되는 아이젠벡터가 예를 들면 1 플러스 i라고 하겠습니다. 가정하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i로 아이젠벡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왜 그런가? 자,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람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i가 근이 되면, 자, 람다 바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i죠. 켈레. 자, 요거를 이제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 식에 넣어 봅니다. 자, 그러면 AK는 람다 K가 아이젠밸류 벡터의 정의였습니다. 자, 양변에 켈레 복소수를 취하면 여기 람다가 빠졌습니다. 자, 다 람다 바로 바뀌는 거죠. 켈레를 취하면. 자, 다 람다 바가 되고, 자, A 행렬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의 집합으로 행렬을 취합니다. 그래서 A 바나 A나 같습니다. 실수면. 그리고 요것도 람다 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는 K바, 람다는 람다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람다바는 결국은 거기에 대응되는 K바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켈레를 취하면 결국 요 두 개, 1번식과 2번식을 가지고 우리가 동시에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식을 가지고, 자, 여기 없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응되는 게 그대로 요 앞에서 얘기한 걸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를 찾아보면,
자, 다음과 같은 행렬에 결국은 얘가 이제 가지는 게 특성 방정식이 이 행렬의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은 얘가 이제 결국은 시스템인 거죠. 이 행렬이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의 특징을 나타낸다 해서 특성 방정식입니다. 특성 방정식. 자, 특성 방정식은 디터미넌트를 취해서 똑같이 구하면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자, 해를 풀면은 다음과 같이 복소수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아이젠벡터를 찾으면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a 람다 i에 람다 대신에 5 플러스 2i를 넣고, 자, 5 플러스 람다 2i를 넣고, 자, 행렬이 나오죠. 그 행렬을 곱하기, 자, k1, k2 해서 이퀄 0 되는 게 요게 이제 아이젠벡터가 되겠죠. 자, 이 아이젠벡터를 이제 계산해서 푸는 거죠. 그러면 다음 같은 관계식이 나오고, 자, k1과 k2 중에 그 중에 한 개 제일 단위되는 숫자를 임의로 선택하면 됩니다. 2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1을 선택하면 k2는 1-2i. 그래서 k1 아이젠벡터는 다음과 같이 되고, 만약 2를 선택하면 2배 돼 가지고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의 우리가 아이젠벡터를 찾을 수가 있고, 자, 거기에 대응되는 켈레 복소수, 다른 아이젠밸류에 대한 아이젠벡터는 1 플러스 2i가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소수는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하고 지난번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젠밸류와 싱귤라 매트릭스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숫자 0이 행렬 A의 아이젠밸류이면, 자, 아이젠밸류가 되면 결국은 AK는 0이 되죠. 자, 앞에 식에서 람다가 0이기 때문에 AK는 0입니다. 자, 그 뜻은 뭐냐? 자, K가 0이 아닌 것에 대해서 A는 어떻게 됩니까? 디터미넌트 A가 결국은 0이 된다는 뜻이 되죠. 이 뜻은 뭐냐? 결국 싱귤라 매트릭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A가 싱귤라 매트릭스고 자명하지 않은 해를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진다. 자, 그런 뜻입니다. 다 연결이 되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아이젠밸류와 싱귤라 매트릭스는 아이젠밸류가 0을 가지면 이 행렬은 싱귤라 매트릭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0을 안 가져야지 우리가 인버스가 존재하는, 자,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넌 싱귤러다. 자, 그것은 이제 아이젠밸류를 0을 가지지 않는다. 자, 그 뜻하고 우리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젠밸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0이면 싱귤라 매트릭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버스의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람다와 K가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 쌍이죠. A의 쌍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자, 양변에 A 인버스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곱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엮어서 쓰고, 왼쪽 항은 IK, 오른쪽은 람다 A 인버스의 K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IK 람다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A 인버스의 K, 즉 우리가 A의 인버스의 아이젠벡터와 밸류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이 K와 같은 K인데 A의 인버스의 아이젠밸류는 A의 역수 람다분의 1이 되고 아이젠벡터는 그대로입니다. 자, 역수를 취하면 아이젠벡터는 안 변하고 아이젠밸류만 역수로 바뀝니다. 자, A의 인버스의 아이젠밸류를 구하시오 하면 결국은 A는 아이젠밸류가 람다였다고 하면 얘는 람다분의 1, 그 다음에 아이젠벡터 K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유지되고. 자, 인버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A 람다분의 1이고 고유쌍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버스의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죠. A 행렬의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 이와 같이 구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A 역수를 취하면 이제 람다 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젠벡터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얘도 3분의 1, 그 다음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A 인버스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K1, 자, 아이젠벡터를 곱했죠. 자, 아이젠벡터 곱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젠밸류 곱하기 벡터로 나오죠. 실제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해가 나오고, 결국은 이 아이젠벡터 곱하기 람다분의 1, 람다분이 4였으니까 4분의 1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행렬에 대한 아이젠벡터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아이젠벡터의 아이젠밸류 3분의 1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징 한 개 또 배웠습니다. 아이젠밸류에 대한 특징. 자,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지난번에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는 행렬의 로어 트라이앵글러 또는 어퍼 트라이앵글러, 자, 다이고널을 포함한 나머지는 0 되는 걸 이제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 했죠. 자, 이러한 또는 다이고널 매트릭스, 다이고널은 중간에만 값을 가지는 그런 행렬을 다이고널 매트릭스라 하죠. 자, 이것의 행렬식은 대각선의 원소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곱하면 나머지 부분은 0이기 때문에 값이 이제 곱해지는 항이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대각 행렬의 값만, 결국은 이런 행렬의 아이젠밸류는 4, 3 되죠. 특성 방정식을 우리가 세워보면 4 마이너스 람다 제로 3 마이너스 람다 그래서 이제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요 두 개만 곱이 되죠. 그래서 4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람다는 0 돼서 요 대각에 있는 값이 바로 아이젠밸류가 됩니다. 이렇게 찾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임의에 우리가 어떤 행렬이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이제 대각 행렬 형태로 바꿔주면 좋습니다. 이거를. 그럼 우리가 아이젠밸류나 여러 가지 이제 해를 찾기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어떤 A 행렬을 LDU 해서 Lower Triangular, Diagonal, Upper Triangular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A의 어떤 특징들을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게 이제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개념을 또는 이제 LU 다이고널이 1이라고 하면 이제 또는 LU 이걸 decomposition이라고 합니다. decomposition 분해한다는 거죠. 행렬의 분해. 자, 그렇게 해서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파워 오브 매트릭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입시 시험에서도 이제 나오긴 했는데 행렬이 없어지면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A의 M승, 그 뜻은 뭐냐? 자, 우리가 스칼라에 뭐 N승 하는 거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제 2가 여러 번 곱해지는 것 형태가 되겠고, 행렬도 마찬가지 M승 한다는 것은 행렬이 여러 개 이제 곱해지는 그런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A의 100승을 구하시오 하면 행렬을 100번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 곱해야 되느냐?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쉽게 계산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제 켈리 해밀턴 시어럼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켈리 해밀턴 시어럼은 뭐냐면, 자, 특성 방정식에서부터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행렬 n 정칙 행렬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특성 방정식이 있고, 자, 그 특성 방정식에 따라서 이 람다 대신에 A 행렬을 대신 넣어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임의의 C0에서 Cn-1까지의 상수를 가지고. 자, 이게 케일리 해밀턴 시어럼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특성 방정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특성 방정식의 람다, 아이젠밸류 대신에 행렬을 대입해도 된다. 자, 그 뜻입니다. 그러면 컨스턴트는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행렬의 특성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대신에 어떻게 하냐? 행렬을 대신 넣어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제곱은 2 플러스 A가 되겠죠. I. 그러면 A는 쉽게 되고 아이덴티티는 1이죠. 그래서 2, 0, 0, 2 더하기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 3 더하면 쉽게 하죠. 그 다음에 계산하면 0, 4, 그 다음 마이너스 1, 5. 자, A 제곱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직접 이제 곱해보면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3승하면 이제 여기서 또 A를 곱한 거죠. A 제곱 마찬가지 앞에 A 제곱을 계산했는 거. 하면 결국은 아이덴티티 더하기 A로 계산. 바뀌는 건 뭐가 바뀌냐면 여기 있는 숫자만 바뀌고 그 다음 A와 I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6승에 대해 해당되는 요 숫자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람다와 6승은 요 숫자를 어떻게 찾느냐? 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는 방법만 알면 되겠죠. 숫자 두 개. 나머지는 아이덴티티와 2차니까 아이덴티티와 A. 만약에 3차면 C0 I 더하기 C1 A 더하기 C2 A 제곱까지. 그러면 A의 M승이 계산됩니다. 3차. 4차면 차수가 한 개씩 늘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거는 요 개수만 찾아주면 된다. 이 개수는 어떻게 찾느냐? A 대신에 람다를 넣습니다. 람다의 M승은 C0 더하기 C1의 람다 더하기 C2의 람다 제곱. 자, 요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특성 방정식이었죠. 자, 요게 케일리 해밀턴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M승은 2차니까 두 개만 하고 요거 대신에 아이젠밸류를 대입해서 우리가 C0와 C1을 구합니다. 자, A 매트릭스의 아이젠밸류는 우리가 요걸 풀면은 람다 마이너스 2 람다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람다는 2와 마이너스 1이 아이젠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먼저 대입을 하죠. 마이너스 1의 M승, 자, 마이너스 1. 그렇게 만족을 하고 2일 때 또 만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C0와 C1을 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구한 것은 6승이었죠. 자, M 대신에 6승을 넣습니다. 2의 6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가면 이거는 2가 되겠죠. 자, 2 나누기 3. 이게 이제 C0가 되겠습니다. 자, 6승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C1이 됩니다. 자, 그렇게 구해서 여기에 C0와 C1 대입해서 계산하면 A의 6승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3차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A가 A의 M을 구하시오 하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A의 M승은 앞에서는 C0 I 더하기 C1 A 더하기 C2 A 제곱으로 식을 두고, 자, 람다, 물론 이제 람다의 M승은 C0 더하기 C1의 람다 더하기 C2의 람다 제곱. 자, 요 식을, 자, 아이젠밸류를 구해야 되겠죠. 요것의 아이젠밸류는 A 마이너스 람다 I, 디터미넌트는 0이다 해서 먼저 요 식을 3차를 풀어서 아이젠밸류를 람다 1, 람다 2, 람다 3. 그래서 이제 각각을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개수를 찾으면 우리가 A의 M승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3단계 처음에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스텝 1, 그 다음에 이 람다에 대해서 켈리 해밀턴 공식에 식을 대입해서 람다를 구한 다음에 개수를 구하고 그 개수를 이용해서 A의 M승을 찾으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와 같은 형태로 아이젠밸류 먼저 구했죠. 자, 그렇게 해서 3차 식에 대한 여러분 인수분해를 통해서 람다를 찾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C0에 대한 여기 식, 그 다음에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차례대로 대입하면 3개의 식이 나옵니다. 자, 3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 이제 C0, C1, C2가 나옵니다. 자, 요 식을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해서 A의 M승을 찾으면 매트릭스 C0의 I, C1의 A, C2의 A 제곱 해서 찾은 게 다음과 같이 되고, 그래서 A의 10승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켈리 해밀턴의 정리를 해서 인버스 구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역행렬. 왜 그러냐? 자, A의 켈리 해밀턴을 구하면 아이젠밸류 앞에서 구했었죠. 그 대신에 A 넣으면 이 식을 만족하고, 자, 이 식에서 A 인버스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 A 인버스를 곱하면, 자, I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서 인버스를 곱하면 A 인버스가 나오고, A 인버스는 우리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자, 이렇게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2분의 1에 A 마이너스 2분의 1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는 A와 아이덴티티를 여기 있는 값만 대입해서 인버스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켈리 해밀턴 이 식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여러분들 행렬의 계산을 쉽게 해줄 수가 있다. 단
우리가 이제 C0에서 Cn까지 구해야 되는데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냐? 자, 0, 1, 2, 마이너스 1. 자, 다음과 같이 행렬 A가 주어졌다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아이젠밸류를 구해보면, 자, 0,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자, 그럼 디터미넌트는, 자, 마이너스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람다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람다가 1이 중근을 가집니다. 중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 아이젠밸류를 먼저 구하는 게 이제 처음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람다의 제곱 요 식에 있어서 뭘 구해야 됩니까? 이제 C에 대한 식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뭡니까? 람다의 m승 C0 더하기 C1의 람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C0와 C1 우리가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중근 이거 하나밖에 없죠. 자, 그렇게 되는 경우는 1을 넣으면 C0와 C1만 있죠.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미분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람다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줍니다. 람다에 대해서. 그러면 m에 람다 m-1승. 요런 람다가 없으니까 0, C1 이렇게 나옵니다. 미분한 식을 가지고 람다는 1을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이니까 m은 C1 해서 C1의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C1을 하니까 C0를 구합니다. 아, 딜레이가 있습니까? 화면이 멈췄나요? 2시 6분부터 1분 전부터 조금 느려졌네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필기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에 있냐면 켈리 해밀턴 시어럼을 하고 있습니다. 들리나요? 네, 켈리 해밀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면은 있는 대로 지금 보시고 목소리만 잘 듣고 설명을 듣기 바라겠습니다. 자, 켈리 해밀턴의 지금 페이지는 123페이지입니다. 자, 켈리 해밀턴은 행렬식을 가지고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거기에 아이젠밸류 대신에 행렬을 대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입할 때 우리가 람다의 행렬식에 람다의 m승 해서 C0, C1 해서 개수를 찾아야 되죠. 자, 개수 찾는 것 보입니까?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람다 m승은 C0, C1, C2 해서 보입니까? 네. 자, 요걸 찾는데 서로 다른 아이젠밸류를 가지면 이걸 C0에서 Cn-1까지 찾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찾는 거하고 수식이 같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중근을 가질 때가 어렵다 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중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121페이지에 중간식 람다 m승은 C0, C1 쭉 있는 식이 보이죠? 자, 거기에서 중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람다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는 겁니다. 이 식을. 그래서 아이젠밸류가 1, 1 두 개 나왔다 했을 때 이거를 똑같이 대입하면 같은 식이 두 개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C0, C1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미분을 람다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m이 앞에 나오고 람다에 m-1승. 자, 그 다음에 C0는 없어지고 C1 이렇게 나옵니다. 2차 같은 경우. 그래서 이를 대입을 하면 식을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자, 중근을 가질 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네.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미분해서 개수를 찾으면 된다. 자, 그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켈리 해밀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8.9까지 이제 우리가 인버스, 그 다음에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 자, 거기까지 매트릭스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 특성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행렬이 직교라는 뜻이죠. 자, 어떤 게 행렬이 직교가 되는가? 자, 지금 12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복소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켈레 복소수가 있죠. 그래서 자,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크기만 나옵니다. 자, 켈레 복소수를 이용해서 그 복소수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를 취하면. 자, 그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행렬의 크기, 그런 형태를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자, 그런 특징이 결국은 서로 직교된 특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메트릭 매트릭스를 이용을 합니다. 자, 심메트릭 매트릭스는 뭐냐면 대칭이 같은 겁니다. 자, 1, 2, 2, 3 이렇게 해서 오프 다이아고날에 있는 게 서로 이제 바꿔도 똑같다는 거죠. 즉 여기 심메트릭은 A나 A의 전체 행렬이 같은 것을 우리는 심메트릭 매트릭스를 합니다. 자, 왜 심메트릭 매트릭스를 다루느냐? 심메트릭 매트릭스가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자, 이러한 심메트릭 특징이 우리가 해석하기에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해석하기에 이제 용이한 그런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특히 심메트릭 매트릭스는 중요합니다. 대칭 행렬. 여기까지 됐습니까? 대칭 행렬. 네. 자, 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실수인 대칭 행렬은 아이젠밸류를 우리가 구해보면 그 아이젠밸류는 절대 복소수가 안 나오고 모두 실수가 나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대칭 행렬의 아이젠밸류는 무조건 실수가 나온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AK는 람다 K가 아이젠밸류에 정의했습니다. 자, 요거를 켈레를 취하면, 자, 요게 뭐 람다 바도 이렇게 그대로 나와야 되죠. 모두 켈레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자, A가 실수인 원소를 가진다 했죠. A의 원소는 모두 실수입니다. 그래서 A의 A 켈레는 같습니다. 그래서 위의 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와 같이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2번 식과 같이. 자, 여기에서 양변의 전체 행렬을 구합니다. 전체 행렬을 구하라는 것은 트랜스포즈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면 여기가 이제 트랜스포즈 되죠. A나 A 트랜스포즈 같죠. 그래서 심메트릭이기 때문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 람다 바는 그대로 있고 K 바의 트랜스포즈 됐습니다. 자, 요거를 전치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그린 다음에 오른쪽에 K를 곱합니다. 자, 여기에 K 이렇게 곱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나면 3번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따라오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하나의 A식이라 하겠습니다. A식. 자, 그거는 요 켈레에서부터 얻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식에서, 자, 마찬가지 오른쪽 왼쪽에 K바 트랜스포즈를 곱합니다. 여기에서 K바 트랜스포즈. 요거는 켈레에서 얻은 거고, 원래식에서 K바 트랜스포즈를 곱합니다. 그래도 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똑같이. 자, 궁극적으로 하려는 건 뭐냐면, 자, 왼쪽에 하고 왼쪽에 항은 요 똑같죠. 서로 다른 식에서 유도했는데 얘는 이제 같습니다. 자, 그럼 단지 오른쪽에 달라지는 건 뭐냐면 얘는 람다 바하고, 자, 여기에는 람다가 됩니다. 4번식은. 그래서 여기에 B식을 가지고
자, A식 빼기 B식을 합니다. 그럼 왼쪽 항은 없어지죠. 그러면 요거는 K바 K는 같죠. 그래서 람다바 빼기 람다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게 아이젠벡터니까 아이젠벡터는 0이 아닌 어떤 벡터가 이러한 특징을 만족하는 거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요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람다가 람다바하고 같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람다는 결국 실수란 뜻이죠. 자, 그래서 증명을 했는데 뭐 기억할 것은 이런 대칭 행렬의 아이젠밸류는 실수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인너 프로덕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소고날 매트릭스의 특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너 프로덕트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 자, 결국은 두 벡터 우리가 7장에서 했습니다.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x 인너 프로덕트 y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x의 크기, 그 다음에 y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해서 두 개 이루는 각을 이렇게 구했었죠. 자, 그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개 내적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곱하고 더하고 해서 구하게 되면 이제 내적을 구할 수가 있고, 자, 거기에 루트를 취하면 x 벡터의 크기, 이제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인너 프로덕트였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정의하고 여기에 대한 인너 프로덕트를 이용을 하면 x의 크기를 우리가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오소고날 아이젠벡터. 자, 심메트릭 매트릭스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A가 실수인 원소를 가지는 대칭 행렬이면, 자, 서로 다른 고유값들에 대항하는 고유 벡터는 서로 직교한다. 즉 이게 뭐냐면, 자, 2차 같으면 람다1과 람다2의 아이젠밸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르면 여기에 해당되는 V1 아이젠벡터, V2가 서로 직교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자, 심메트릭 매트릭스는 서로 다른 실수의 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젠 벡터는 서로 직교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각 다른 아이젠 벡터를 K1, K2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1에 대한 식 만족하죠. K2에 대한 식도 만족하고 이 두 식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8번 식의 전치를 취합니다. 전치 트랜스포즈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치, 그 다음에 이것도 전치, 이것도 전치, 2가 되나요? 여기는. 자, K2 첫 번째 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K2를 오른쪽에 곱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자, 이 오른쪽 식에 여기는 이제 있는 그대로 해서 K1 트랜스포즈를 곱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식을 뺍니다. 그럼 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람다1, 람다2. 자, 근데 앞에 전제가 지금은 상황이 뭐냐면 람다1, 람다2는 서로 다른 거라 했습니다. 그럼 이건 0이 아니죠. 그럼 결국은 이게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뜻은 수직일 때만, 왜냐하면 코사인 K1의 크기, K2의 크기, 코사인 세타 돼서 0이 되려면 얘는 90도. 그래서 0이 서로 직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아이젠밸류에 대해서는 서로 직교합니다. 자, 심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자, 요건 3x3 행렬에 대해서 이제 구한 겁니다. 다음과 같이 0, 1,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행렬을 쭉 해보니까 각각 구한 게 0이 되는 걸 이제 확인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직접 여러분들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천천히 여러분들 조용할 때 한번 따져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행렬 A가 고유값이 중군. 자, 1차 독립인 벡터를 전부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군이 있더라도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없으면 못 찾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서로 다른 벡터에 대해서 인너 프로덕트에서 0이 되고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같은 거에 대해서는 1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오소노멀이라고 하겠습니다. 크기가 1이 되는. 자, 그러면 A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분해를 하죠. 분해를 했을 때 어떤 오소노멀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제 분해를 할 겁니다. 자, 나중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LU decomposition, LDU decomposition 뭐 이런 형태로 분해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걸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소노멀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오소고날은 그냥 직교, 정규 주교, 노멀이라는 것은 크기가 1이 되는 걸 오소노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소고날 매트릭스. 자, 어떤 게 오소고날이냐? 자, A 인버스를 구하는 게 A 트랜스포즈로 구하면 이게 오소고날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A에 어떤 연산을 했는데 아이덴티티가 되죠. 즉, A 트랜스포저가 결국은 A의 인버스란 뜻입니다. 자, 그게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A 행렬이 있을 때 얘의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곱해 보니까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오소고날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이덴티티도 마찬가지 오소고날 행렬이 되겠죠. 자, 어떤 행렬을 오소고날하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징, A 인버스로 구할 때 A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구하는 걸 우리는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가 오소고날 하기 위해는 어떤 매트릭스가 이제 오소고날이 되는가? 이제 A의 열 칼럼 벡터를 우리가 나누겠죠. x1에서 xn까지 있으면, 자, 이 x 벡터가 오소노멀 셋이 되면 바로 우리가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를 때는 0이 되고 오소노멀 셋이기 때문에 같으면 1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벡터에 대해서 같을 때만 1이 되고 다르게 되면 다 0이 되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소고날 매트릭스 조건은 칼럼 벡터가 서로 오소노멀 셋이 된다. 오소노멀 셋은 서로 다른 것은 어떻게 0이 되고 같으면 1이 되는, 자,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행렬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죠. 특수한 어떤 행렬의 형태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X 벡터 3개가 있을 때 곱해보니까 이제 서로 다르면 0이 됩니다. 자, 근데 같은 데에 대해서는 1로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오소고날 셋이 됩니다. 그럼 임의의 행렬을 A를 이러한 오소고날 셋의 집합 x1, x2, x3 오소고날을 하겠습니다. 이거의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 그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느냐? 자, 일단은 대칭 행렬. 자, 대칭 행렬되면 실수의 아이젠 밸류를 가지고 이 행렬이 서로 다른 고유 값을 가지면, 자, 각각이 오소고날 된다. 이 벡터가 생긴다 했죠. 그럼 n개의 벡터가 생기고 이 벡터를 이용하면 자, 오소고날 행렬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스텝, 일단은 심메트리 매트릭스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아이젠 밸류를 가진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조건입니다. 심메트릭 매트릭스고 서로 다른 아이젠 밸류를 가지면 이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아이젠 벡터를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이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아이젠 벡터를 가지고 이 아이젠 벡터를 이용하면 우리가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다. 자, 됐죠? 순서대로. 자, 우리가 심메트릭을 정리를 했고, 자, 거기에 서로 다른 아이젠 밸류를 가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아이젠 벡터를 당연히 가진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우리가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나요? 자, 지금 대칭 행렬 설명을 했고 서로 다른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 오소고날 매트릭스까지 개념이 몇 가지가 이제 쭉 연달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주어진 벡터에 대해서 만약 이건 크기가 1이 아니죠. 자, 크기를 구해보면 트랜스포즈에서 곱해보면 루트 2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루트 3이고 루트 6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1로 되기 위해서는 루트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루트 3으로 나누고 루트 6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얘는 크기가 1입니다. 다 크기가 K1의 크기는 1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고. 그래서 이 오소노멀 셋입니다. 오소노멀 셋을 가지고 행렬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된 겁니다. 왜? P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이제 1이 되죠. 아이덴티티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왜? 서로 다르면 0이 되고 같으면 1이 돼. 그게 이제 오소고날 셋이 돼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는 벡터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램-슈미트는 배웠습니다. 자, 그램-슈미트를 이용해서 서로 직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대칭 행렬에 대해서, 자, 지금 대칭이죠. 대칭 행렬에 대해서, 자, 아이젠밸류를 체크하니까 이건 중근을 가집니다. 지금, 자, 중근을 가지고 그러면 이 아이젠밸류를 가지고 아이젠벡터를 먼저 찾습니다.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만족하는 식을 찾고, 자, 거기에 대해서 K2, K3를 1로 각각 두면 0, 1, 1 하나 찾고, 자, 이게 아이젠밸류가 마이너스 9일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걸 찾아야 되죠. 그 다음 K3를 0으로 뒀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게 K2, K1이 1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아이젠벡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서로 오소고날 하냐? 자, 곱해 보겠습니다. K1 인너 프로덕트 K2 해주면, 자, 0, 1, 1, 자, 1, 1,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 0 해주면, 자, 0, 그 다음 마이너스 4, 0 해서 결국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얘는 서로 오소고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자,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자, 뒤에 한번 볼까요? 자, 9에 대해서 아이젠밸류 구한 것은 다음과 같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K1, K2는 마이너스 4에서 오소고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램-슈미트 프로세스를 지난번에 배웠죠. 두 벡터가 있을 때 직교로 만드는, 자,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프로젝션 방법을 이용해서 K2를 V1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션 시키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V1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K를 V1으로 바꿉니다. 0, 1, 1, 자, 0, 1, 1.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램-슈미트를 하면 1, 마이너스 2, 2 됩니다. 그럼 곱해 볼까요? 자, 각각 곱하면 0,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결국은 K, V1, 여기 V1이고 여기 V2가 되죠. 그래서 V1 인너 프로덕트 V2 하면 0이 되는, 서로 오소고날 하게 되죠. 그리고 V3 마찬가지, V3는 411, V3는 41 마이너스 1 해서 곱하게 되면 서로 직교가 되죠. 그래서 세 개 다 직교가 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크기가 지금 1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크기로 나눠주면 오소노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우리가 분해를 해서 오소노멀 셋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그래서 P 매트릭스로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나중에 A 행렬로부터 우리가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찾았습니다. 자,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찾으시오 하면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11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스킵. 자, 요거는 누메리컬한 문제라서 요거는 나중에, 지금은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으려나 잠깐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까지 설명하고 40분에 퀴즈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만까지만 대략 한 5분에서 10분만 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행렬, 우리가 대각 행렬이 되면 좋다고 했죠. 디터미넌트 구하기도 좋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특성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각 행렬을 어떻게 하면 A 매트릭스를 대각 행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자, P에다가 어떤 오소고날 매트릭스 P, 그 다음에 P 인버스를 왼쪽 오른쪽 곱하면 다이고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AB를 두 개를 곱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연산이 되죠. 자, 그 중에 B에 곱해지는 걸 요 칼럼을 우리가 X1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X1. 자, 요 칼럼을 X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AB 행렬을 곱이지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에 X1 하면 하나의 칼럼이 나오죠. X2 하면 또 하나의 칼럼이 나옵니다. 자, 그럼 AB는 어떻게 분해할 수 있냐면 A에 X1, X2, Xn개를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각각의 벡터가 변환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행렬의 곱은 여러 개의 벡터의 변환의 한꺼번에 표현된 형태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아이젠밸류를 했죠. 요거를 우리가 아이젠 벡터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람다 x1, 람다 2, x2 이렇게 바뀌겠죠, 얘가. 자, 그래서 자, 앞에서 식을 다시 보겠습니다. A의 P1, A의 P2, P3. 자, 이것을 우리가 아이젠밸류와 아이젠 벡터에 대한 행렬로 바꾸면 아이젠밸류에 해당되는 항이 여기 튀어나옵니다. 즉 AP는 PD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벡터를 해서 AP는 PD 형태가 되고, 자, 결국은 이게 행렬이죠. A의 P, 요 왼쪽 거는, 그 다음에 오른쪽 것은 람다가 뭡니까? 다이고날 매트릭스, 다이고날 곱하기 P 이렇게 됩니다. P 이렇게 PD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인버스를 곱하면 P 인버스 A P는 D 해서 어떤 행렬이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인버스로 곱해주면 다이고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의 백승 이걸 구하라 하면 우리 계산이 복잡했죠. 물론 켈리 해밀턴이 있지만, 자, 요게 다이고날이면 다이고날의 백승은 어떻게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뭐냐면 1, 0, 0, 2의 백승하면 이게 1의 백승, 2의 백승 각각을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연산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요거를 우리는 다이고날라이저블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이고날라이즈 매트릭스. 자, 됐습니까? 예, 뒤에 부분은 앞에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어떤 게 그러면 다이고날라이저블 한가? 즉 행렬 A가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지면 그거는 다이고날라이저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자, 어떤 행렬이든지 1차 독립인 행렬을 3차면 3개, 2차면 2개. 자, 그렇게 이렇게 가지면 우리가 이와 같이 다이고날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터미넌트를 해보면, 자, 이건 시메트리가 아닌데도 됩니다. 자, A가 아이젠밸류를 해보니까 서로 다른 아이젠밸류를 가지고, 자,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값을 가지면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것듯이 이제 아이젠 벡터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어떻게 됩니까? P 트랜스포즈 하면 오소고날 한글 맞나요? 아이젠 벡터를 두 개 서로 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서로 다른 아이젠 벡터를 가지면 이제 다음과 같이 P를 가지고 P 인버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곱해 보면 다음과 같이 아이젠 다이고날 매트릭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요거죠. 대각화가 가능하게 한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지면 되고,
자, 그 얘기는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가지면 대각화가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다 추적해서 같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이고널 예를 살펴보면 이제 서로 다른 게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거 지금 오소고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설명하면서 있는 거고, 다이고널 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서로 1차 독립이가야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젠 벡터로 이루어진 벡터로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버스를 구하고 왼쪽과 오른쪽에 곱하면 다음과 같이 아이젠 밸류만 딱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이거 두 개 중근을 가지죠. 그래서 대각화가 불가능하다. 자, 요거는 리피티드지만 서로 다른 아이젠 벡터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젠 밸류가 중복이지만 구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아이젠 벡터를 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P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16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출석, 누가 출석이 안 됐다 했나요? 자, 그때 출석이 한번 보자. 내가 시간에 질문 있나요? 출석이 당연히 안 됐죠. 처음에 했으니까 그때 41명이 출석했고 2명은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아이고. 지각 맞나요? 제 시간에 들어왔는 사람 있나요? 자, 일단은 김병민, 없고, 남찬이, 지각이가 정시간에 왔나? 제 시간에 왔는데 아까 전에 출석이 안 됐어? 오케이. 배희원,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오케이. 응웬풍래안, 이지호, 진호연, 청경준, 하창욱, 네, 지각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퀴즈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넉넉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 15분간 아무 때나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시험 다친 사람은 나가도 좋습니다.